음악 인트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교차로 그리고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적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특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천금과도 같습니다. 국민들은 리더의 입을 주목하고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정치적 논란을 통해 이기속 리더의 책임과 대중의 기대, 그리고 진실과 의혹이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국가적인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비상사태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국민들의 일상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던 그 시각,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역량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되어야 할 바로 그때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한 정치 지도자가 개인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 논란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고유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국가에 큰 재난이 닥치면 왕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지도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 지도자가 보인 행보는 그의 정책이나 능력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공감 능력과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녹화가 정확히 언제,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중요할수록 간단하고 위대할수록 상식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녹화 날짜와 시간을 공개하는 아주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작은 손바닥으로 넓은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뒤흔든 또 다른 더욱 거대한 언어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적, 정치적 공방입니다. 최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명백한내란 행위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통치권자가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리적으로 내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내란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난리, 즉 폭력을 동반하여 국가의 통치기관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반란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반란은 통치권자가 아닌 세력이 기존의 통치권자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의 견해가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허영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이재명 대표 역시 누구보다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은 내란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며 프레임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세뇌와 교육을 통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특정 단어나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주입될 때 대중은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리더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진실이 힘을 잃고 거대한 선동이 사회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리더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장에 있었다는 의혹은 그가 국민의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공방은 진실과 법리마저도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권력을 향해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음악 아우스트로